25년 만에 첫사랑과 마주쳤을 때 제 심장이 다시 20살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저는 여전히 바보였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였어요.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아빠가 된 46살의 제가 갑자기 18살 소년이 되어버렸어요. 지은이가 문 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얀 원피스에 검은 가디건을 걸친 그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말했어요. 야, 저기 지은이 왔네. 너 아직도 가슴 뛰냐? 정말로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첫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지은이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하나로 25년 전 기억이 쏟아져 내렸어요. 방과 후 교실에서 둘이 남아 청소하던 기억. 손이 스쳐도 얼굴이 빨개지던 그때. 처음 고백할 때 떨렸던 마음. 헤어질 때 둘 다 울었던 그 순간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지은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까지 그대로였어요. 잠깐 밖에서 얘기할까요? 그녀가 먼저 제안했어요. 학교 앞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안부를 물었어요. 지은이도 결혼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의사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 편하지 않다는 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오빠는 어때요? 행복하게 사세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확인했어요. 결혼했지만 뭔가 비어있는 마음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지은이 생각만 났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옆에서 혼자 지은이를 떠올리고 있는 제가 한심했어요. 다음날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만나서 반가웠어요. 혹시 시간 되면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지은이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저도 오빠 보고 싶었어요. 언제든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만남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옛 추억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고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보고 싶어졌어요. 하루 종일 지은이 생각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 시간도 점점 길어졌어요. 어느 날 비 오는 저녁에 지은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남편과 크게 싸웠다고 했어요. 지금 밖에 나와 있다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고 나갔어요. 빗속에 서 있는 지은이를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제 차에 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무데나 좋아요. 그냥 오빠랑 있고 싶어요. 그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25년 전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날 밤 잃어버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연락도 없이. 회사 동료들이랑 술 마셨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15년간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는 남편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어요. 지은이와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지은이도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저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마약이 되어버렸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아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요즘 왜 그래? 예전과 달라.
표정도 다르고 말투도 다른 것 같아. 저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뭔가 들킬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지은이에게 온 카톡을 아내가 봐버린 거예요. 여보, 나는 언제나 오빠 생각만 해요. 사랑해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누구야 이 여자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내가 소리쳤어요. 15년을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할 거야. 애들은 어떡하라고. 그날 밤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요. 아이들까지 깨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아빠와 엄마가 왜 싸우냐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요. 지은이를 선택하든지 가족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지은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은이도 놀랐어요. 남편이 알면 큰일이라고요.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어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자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다시 보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가족을 버리고 지은이를 택할 것인가? 지은이를 포기하고 가족을 지킬 것인가? 고민 끝에 가족을 선택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둘 다 울면서 헤어졌어요. 왜 25년 전에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지금 만났을까? 모든 게 후회됐어요. 지은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도 모든 걸 알게 됐지만 딸을 위해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저는 아내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아내는 용서해줬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서로 조심스럽고 어색해요.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집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거든요. 지금도 가끔 지은이 생각이 나요.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아요.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25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 달콤했던 추억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몰랐어요. 정말 후회해요. 가족도 상처받고, 지은이도 상처받고, 저 자신도 상처받았어요. 만약 그때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면, 지은이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요. 첫사랑의 달콤함에 취해서 현실을 잊어버린 제가 한심해요. 지금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내의 마음을 다시 돌리려고 노력하고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